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2교시는 이제 그 다음 단원 페이지 1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하는 느낌이라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지구 시스템을 이미 다 배웠어. 자, 1학년 1학기 때 땅덩어리 무슨 뭐 지각 멘틀 막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리고 3학년 얼마 전에 그 2단원인가에서 대륙간 성층권 그것도 배웠고, 작년에 2학년 때 수권 막 혼합층 수온약층 이런 거 배웠고, 옛날에 1학년 때 생물권 배웠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는 5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권 땅덩어리, 그 다음에 공기 기권, 그 다음에 물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외권은 뭐냐면 지구 바깥에. 외권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애는 태양이지. 그리고 달. 뭐 사실 뭐 저기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이 지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긴 어렵고, 외권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태양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그런 내용들 나와 있어.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직권부터 한번 볼게요. 직권은 내핵, 외핵이 있고,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내핵이 있고, 아시다시피 얘는 고체 상태야. 그리고 여기 바깥에 외핵이 있어.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야. 그리고 멘틀이 있지. 이건 앞에서도 한 번 했잖아. 그리고 지각이라고 해서 지구 껍데기.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면 딱 삶은 계란. 물론 삶은 계란은 생긴 건 타원형으로 생겼으니까 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내핵, 외핵 합쳐서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 계란 껍데기. 딱 이 정도 생각하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각은 지구 껍데기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주로 화강암, 현무암, 성분으로 따지면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 암석을 이룬다. 바로 전챕터에서 배웠잖아.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멘틀 역시 주로 산소, 규소, 그리고 부피가 멘틀이 제일 커. 그 다음에 내핵과 외핵은 구성 성분은 똑같아. 근데 상태가 다르지. 왜 그러느냐? 둘 다 겁나게 뜨거워. 그런데 되게 뜨거운데 내핵은 압력이, 밖에서 중력 때문에 애들이 꽉 누르고 있잖아. 그래서 압력이 되게 크므로 고체 상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핵이라 그러잖아. 핵. 그리고 외핵은 똑같이 뜨거운데 압력이 좀 적으니까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막 니네 지진파 쏘고 P파, S파 나오고 해서 외핵이 무슨 상태냐? P파는 통과를 못하고, P파는 통과를 하고 S파가 통과를 못한다. 야, 그럼 얘는 액체 아니면 기체야. 기억나지? 그런 거 배웠던 거. 근데 압력을 감안해 봤을 때 저 상태가 저기가 액체 상태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 압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액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직권은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자, 기권으로 가보자. 기권으로 가면 이미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거 이미 잘 알고 있고, 온도 분포를 보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온도 분포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잖아.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표면이야. 지표면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좀 약간 뭔가 작은 난로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른쪽이 고온, 왼쪽이 저온이라고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늘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춥잖아. 산에 올라가면 더 춥고. 그러다가 만약에 성층권이 오존층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높아져. 왜 그러냐? 이건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쪽에 태양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져. 근데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태양으로부터는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 분포를 이렇게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확 높아진다고. 태양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지구 기권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서 대륙권, 열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오존층이 중간에 껴있단 말이야. 오존층이 뭐 하는 애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존층이 뭐 하는 애냐면 자외선을 차단해.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 여기가 오존층이야. 그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중에는 가시광선이 있어 대표적으로. 그리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이 오존이라는 애가 특히 이 중에 자외선을 좋아해. 그래서 자외선의 대부분을 오존이 흡수해버려. 그러면 여기서 100% 흡수하는 건 아니니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이 있지.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이 자외선 차단이잖아. 그래서 이 자외선이 조금 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흡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를 했네? 그러면 이 자외선이라는 것도 일종의 열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열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핫팩 같은 거 하나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다가 성층권에 가까우면 어느 시점에 온도가 다시 높아져.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서 멀어지면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왜? 여기서 이제 멀어지니까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눈 거야. 그 중에 대륙권은 이름이 뭐야? 대류가 벌어지니까 대륙권이지. 자, 대류가 뭐야? 기체가 밀도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야. 그럼 밀도의 정의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등치만 커져. 이렇게 되면 이게 밀도가 커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팽창하면 밀도가 커지는 거고,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 압축하면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뜨거운 애들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이 가라앉아. 이렇게 순환하게 돼.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2학년 2학기 때 열의 전달 방식에서 전도대류 복사할 때 그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류가 벌어져. 이렇게. 그래서 대륙권이야. 그 다음에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기상현상이 생겨. 기상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눈 오고 비 오는 거 생각하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성층권으로 가봐.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할게. 그림 보면서 할게. 책에 있는 거. 125페이지 책에. 자,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얘들아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성층권은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애가 밑에 있어. 그리고 뜨거운 애가 위에 있어. 근데 차가운 애가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운 애가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으니 올라갈 일이 없지. 그 성층권은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다는 뜻이 뭔 소리냐면은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기체의 대기의 흐름이 되게 안정적인 거야. 대륙권은 저기 하늘로 올라가도 대륙권 안에서는 막 바람도 세게 분단 말이야. 막 제트기류 같은 것도 있고 막 바람이 불어. 근데 성층권은 바람이 없어. 대기가 되게 안정적이지. 그래서 국제선 항로로 쓰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여러분들 제주도 뭐 가서 비행기 한 번씩은 타봤을 거야. 그럼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딱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떨어지는 30분도 안 걸려. 실제로 뭐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게 시간 잔뜩 걸리지. 실제로 비행기 딱 출발했어. 그 제주공항에 딱 떨어져. 요거까지 한 20분 걸려. 그래서 비행기, 제주도 가본 사람, 비행기 타봤지 다. 그럼 막상 야 출발했다 하는데 뭐 좀 하고 하려면 야 이제 도착한대. 겪어봐서 알 거야. 그리고 벌써? 막 이런 느낌이야. 제주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얘는 성층권까지 올라가려면 얘들아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뿅 하고 가는 게 빠르단 말이지. 근데 국제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다.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좀 멀리, 동남아 말고 멀리 갈 때는 아무래도 여긴 대기가 있잖아. 대륙권은 공기가 많잖아. 그럼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가 많다는 게 또 바람도 불어. 그럼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 당연히 공기 저항이 많으면 연료 손실도 많겠지. 그만큼.
니네 바람 막 불 때 뛰어다녀봐. 바람 불 때 뛰는 거 힘들어. 응? 그런데 성층권으로 갔더니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대기가 안정적이야. 그리고 당연히 공기도 대륙권보다는 희박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연료를 쓰잖아. 그거 감안해도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성층권에서 가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연료를 아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먼 거리 갈 때는 높이 올라갔다가 가는 게 유리하고, 가까운 때 가면 야 이거 올라갔다가 여기서 연료 다 썼는데 좀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저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서 제주도 가고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비행기를 탄다고 치면 굳이 성층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지. 근데 미국까지 갈 거면은 한참 올라가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한마디로 연료가 덜 들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권부터는 얘들아, 말이 좋아 대기권이지 중간권부터 사실상 거의 우주급이야. 특히 저기 10권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도 대기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 근데 10권 정도까지 가면 사실상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공기가 없는데 여기도 대기가 좀 남아있네? 오케이, 여기까지 대기권으로 하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 10권쯤으로 가면 말이 좋아 대기권이지 거의 우주랑 동급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야 대기가 조금 남아는 있다. 야 아예 우주로 나가면 완전 진공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대기가 코딱지만큼은 남아있네. 그게 10권이지 뭐 10권도 대기가 많다 아니야. 전체 지구에 있는 대기의 공기의 양을 100이라고 본다면 90%가 대륙권에 있어. 성층권에 좀 있고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10권쯤 가면 야 대기가 조금 있긴 있다 야 뭐 이런 느낌이지 아직도 대기가 만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권으로 가서 얘도 똑같아. 혼합층은 말 그대로 파도 때문에 물이 섞이는 구간이, 얘들아 파도가 왜 불어? 바람 때문에 파도 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막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깊이 내려갈수록 물이 차가워져야 되는데 혼합층은 파도 때문에 물이 막 섞이는 바람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도 온도가 비슷해. 그렇게 쭉쭉쭉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혼합층은 그래서 바람만이 불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 두꺼워졌다가 뭔 소리야? 물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야. 그 원인이 바람이야.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이 두꺼워. 그리고 열대지방으로 가지 않나 얘들아?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안 불어. 그래서 열대지방이 수면의 온도는 높지만 혼합층은 얇아.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혼합층이고 뭐고 없어. 왜? 다 차가워서. 물이 다 차가울 거 아니냐. 야 극지방이고 혼합층이라고 뭐 미지근하겠냐? 겁나 춥지. 그래서 극지방은 사실상 혼합층, 수온약층이 거의 없고 그냥 다 심해층급이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샘플로 나온 거는 뭐 중위도 혹은 저위도. 저위도가 위도 기준으로 0도를 우리는 열대지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위도라고 부르고, 극지방은 위도가 90도 지방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혼합층은 물이 섞이는 구간. 수온약층은 자 물도 똑같아 얘들아.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을 해. 그래서 차가운 애가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보다시피. 그리고 심해층으로 가면 그냥 다 겁나 차가워. 참고로 심해층의 온도가 여기서는 대략 한 4도로 돼 있잖아. 이거는 정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저 심해층으로 가면 얘들아 거의 한 마이너스 막 몇 도 이런 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워. 그러면 물은 0도에서 어는데 심해층은 마이너스 한 1, 2도까지 내려가도 안 얼어. 왜? 염분 때문에. 또 니네 혼합물 그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면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0도에서 얼지 않습니다. 실제 바다에 있는 소금물이 우리 바다가 얼 정도면 저게 온도가 한 마이너스 한 6, 7도 이상 돼야 그때부터 얼어. 속된 말로 바다가 얼 정도의 지구가 온도가 되지 않니?
그럼 또 한 번 빙하 시대가 오는 거야. 육지는 못 버텨. 바다가 얼 정도면 그냥 지구 멸망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 내가 설명해서 보다시피 지금까지는 한 개도 안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24, 125를 한 번만 쭉 읽어봐. 내가 지금 설명은 다 했으니까. 선생님, 고체가 유동성이 있나요? 가질 수가 있나요? 네. 고체 중에 그 원래 렌틀이 고체잖아. 뒤에 나와. 바로 넥스트 챕터에 판회 이동하면서 고체인데 이 녀석들이 뜨거워지면 약간 물렁물렁해진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또 아까 보니까 뭐 저기 하리보 먹더만 젤리가 고체야 액체야? 고체야. 근데 말랑말랑하잖아. 그러니까 하리보보다 조금 부드러운 젤리 같은 거 생각해봐. 막 꿈틀이 되게 부드러운 꿈틀이. 그러면 애들이 확 이렇게 액체나 기체처럼 확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찔끔찔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라고 표현을 해. 뒤에 나와. 한 번 더 나와. 거기서 나오는 우리 말대로 원래 딱딱한 고체면 못 움직이지. 근데 고체가 되게 뜨거워지면 약간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야. 그걸 유동성 고체라고 불러. 액체까지는 아닌데 고체 중에서 말랑말랑한 고체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자,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지금 내가 다 설명했던 거니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지.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그냥 여기 읽어보면 돼. 뭐 특이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가 영향을 준다.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 야, 생명체가 식물 빼고 생명체가 숨을 쉬어. 그럼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 그럼 만약에 지구에 광합성이 없고 다 우리 같은 동물들 계열만 산다고 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대기권의 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진해질 것이야. 그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모든 동물은 멸종해. 살 수가 없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해지면 우리 못 살아. 죽어. 시간 지나면. 근데 아시다시피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걔들이 뭐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포도당 만들고 산소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사람이 그러니까 또는 기타 생명체가 흡수하는 산소보다 조금 많거나 엇비슷해. 그래서 지구의 산소 농도는 현재 기준으로는 뭐 향후 몇백 년 동안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대기권의 농도를 바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물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또 강물이 흘러. 그럼 강이 오랜 시간 지나면 옆에 있는 그 강물 사이드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땅덩어리를 조금씩 깎아내면서 강물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겠지. 그지? 커브길이 있으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돌면 바깥쪽으로는 좀 더 깎여 나갈 거 아니야. 이거 한 1000년, 막 2000년 이렇게 지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땅덩어리가 조금씩 깎여 나갈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강물의 모양새가 바뀌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야?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얘는 누가 원인이고 그 어떤 영향을 받은 애가 누구야? 그래서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써. 내용은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6, 127 또 한 번만 읽어봐. 읽으면 여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야. 내용이 좀 쉬워. 이거하고 그 아미노산 관련돼서 갑자기 궁금한 물어봐. 그 아미노산에 그 꼬동표가 있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AAA라는 애가 만드는 단백질을 약간 경험적으로 밝혀낸 거지. 요런 단백질을 만들더라. 그리고 ABC, 예를 들면 ABC는 없지. ATA라는 애가 만드는 단백질. 그거를 오랜 시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코돈이 염기 3개가 단백질 하나에 대응되더라. 요 내용이 우리 뒤에 보면 한 번 더 나와. 그때 코돈이 뭐하고 우리 요 책 끝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기서 길게 설명을 안 한 거야. 경험적으로 밝혀낸 거야. 얘들아 거기 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뻔해. 오른쪽 예를 들어볼까? 127페이지 표 봐봐. 예를 들면 그 중간에 화산기체 방출 기권 밑에 그럼 화산기체가 방출하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직권이 대기한테 영향을 준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려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야 누가 원인이고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애가 누구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니, 요 정도만 찾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공룡이 지나가다가 발자국 남겼어. 그 나중에 발자국 화석이 됐어.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냐?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보시다시피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내용 플러스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7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석탄석유 얘기하는 거고, 현재 인간이 쓰는 연료의 대다수가 대표적으로 석탄석유야. 뭔가를 연소시키면 무조건 누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근데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 온실효과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 온실효과도 뒤에 또 한번 자세히 나와.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자동차도 잘 알다시피 전기자동차가 공해가 안 생긴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좀 바꿔 가볼까? 뭐 이제 그런 추세고. 물론 아직은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아직은 휘발유 자동차가 월등히, 석유 자동차가 월등히 많지.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열대 밀림 파괴, 환경오염.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구 환경 파괴를 하는 장본인이 다 인간이야, 인간. 야, 강아지들이 길거리에 아무리 똥 싸나온다고 해도 뭐 지표면 그렇게 오염 안 돼, 생각보다. 밀림에서 막 사자들이 맨날 똥 싸고 다닌다고 해도 지표면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이 안 돼. 모든 주범이 인간이야, 인간. 왜? 사이즈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만 뻘짓 안 하면, 이상한 짓 안 하면 지구 환경은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화될 게 없는데, 또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은 또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건물 세우고 막 이런 거를 또 무조건 나쁜 거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28페이지로 가볼게요. 128페이지 큐 입단 지금 바로 풀어.
푼 사람은 바로 채점하면 되겠어요. 야, 검은색 볼펜아. 다 풀었지? 보다시피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번 챕터는. 자, 거기까지는 이제 지구 시스템이 뭐 하는 애인지, 지구가 서로 어떻게, 지구 시스템끼리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대략 그 정도까지 알아봤다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9페이지로 가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지구 시스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도지방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고 북극 혹은 남극,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는 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형성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99%가 태양 에너지야. 한마디로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그럼 지구는 그냥 멸망한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찔끔찔끔 에너지도 있긴 있어. 그게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뭔 소리냐면, 그 원소들 중에 원자 번호가 좀 큰 애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라늄 같은 애들은 원자 번호가 92번이야. 주기율표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질리의 주기율표에서 제일 끝번이 118번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한 90 몇 번 막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무거운 원소란 말이지.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잖아.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지도 못해.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큰 애들은 반감기라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야. 예를 들면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100년, 200년이 아니고 그 정도 시간 지나면 얘가 스스로 붕괴를 해서 이 커다란 원자가 쪼개져. 그러면서 작은 원자 2개를 만들어. 나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 쪼개진단 말이야. 이런 거를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는 표현을 써. 이때 얘들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그게 지구 땅속에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구의 내부 에너지에서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인한 열에너지도 있다. 물론 이 량이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쪽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근데 있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뭐야? 밀물썰물. 조력 에너지는 참고로 열 에너지가 아니지. 그냥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얘는 열 에너지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 운동 에너지 같은 느낌이지. 밀물썰물이 조력 에너지야. 그래서 지구에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고 나머지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의 인력의 조합으로 인한 밀물썰물도 일종의 운동 에너지 개념으로 또 다른 방식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태양의 열 에너지랑은 독립적인 관계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태양이 없어져도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는 있고 달이라는 게 존재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밀물썰물은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태양 말고도 또 다른 영향력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보시다시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흔히 말하는 적도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위도 지방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받으니까 에너지가 적어지고 여기까지는 니네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지구 내부 에너지만 처음 들어보지 밀물썰물을 이 시점에서 처음 들어보진 않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을 볼게. 물질 순환은 왜 생기냐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대기의 흐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 바다의 흐름이야. 얘들아 바다도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알다시피 중학교 때 배웠잖아. 또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잖아. 얘들도 지금 찔끔찔끔 꾸준히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대기가 그런 주된 역할을 하고 또 물의 순환이 바다끼리만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물의 순환이 어떻게 돼?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 구름이 만들어진 게 이게 바다에도 내리지만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이동해서 육지에서 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구름이 어차피 바람 따라 흘러간단 말이야. 또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죠. 그래서 니네 대낮에 구름 같은 거 뭉게구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잘 쳐다보면 찔끔찔끔 움직여. 그게 바람의 효과도 있고 또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름은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시간 지나면 내 눈에는 제가 이만큼 가는 거로 보이겠지. 이제 그런 효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129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가볼게. 그래서 물수지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다만 이동만 할 뿐이지. 지구에는 지금 이 순간 물이 새롭게 만들어지진 않아. 바닷물이 증발해서 육지에 비 내리고 결국엔 육지에 비 내린 게 강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지. 뭐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없어지고 어느 한쪽은 죽으라고 생기기만 하고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봐봐. 수권에서 증발을 해. 근데 얘가 바다에 비도 내리지만 구름이 살짝 이동해가지고 육지에도 비 내린단 말이야. 물론 육지에서 증발하는 애들도 있지. 강이나 호수에서도. 근데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많겠냐?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많겠냐?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월등히 많지. 지표면에 지구의 겉면적의 70%가 바다야. 그럼 거기서 증발을, 야,
야, 호수 이런 애들 아무리 니네 알지 배웠잖아. 지구 전체의 물 중에 해수가 97%야.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한 3%도 안 돼. 2점 몇 프로가 담수야. 근데 담수 중에서도 또 대부분이 누구야? 빙하잖아. 너 우리 써먹지도 못하는 물이야. 정작 그렇게 따지면 강물, 호수 이딴 거 다 합쳐봐야 바닷물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나와. 탄소의 순환이 나와. 탄소의 순환은 왜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된 물질 중에 물 빼면 1순위가 탄소라고. 물론 원소로 따지면 산소지만 산소는 이미 물속에 들어있어. 대부분 물이 이동한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산소 이동한다고 보면 돼. 근데 물과 별개로 탄소라는 성분이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성분이야. 그래서 탄소의 순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탄소는 주로 어디에 있냐? 대부분 땅에 있어. 땅에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석회암, 우리 탄산칼슘이라고 너네 작년에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배울 때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어디 들어있어? 또 석탄석유. 시커멓잖아. 다 탄소야. 탄산칼슘은 뭐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석회석이 뭐냐? 니네 기부스 할 때 쓰는 석고, 그 다음에 미술실 가면 석고 대생 막 이렇게 허옇게 해서 막 있는 거 그런 거야. 아니면 니네 체육 시간에 뭐 피구 같은 거 하려면 딜딜딜딜해서 선 그리는 거 알지? 체육실에 다 있잖아. 애매하는 거, 뭐 수레바퀴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허연 가루 뿌린 다음에 딜딜딜딜 하면은 허옇게 선 그려지잖아. 그때 넣는 가루가 이게 탄산칼슘이야.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거. 그 속에 탄소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대부분 지구에 있는 탄소는 다 어디 들어있냐? 땅속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기권에 누가 있느냐? CO2. 이산화탄소에 C 들어있잖아. 근데 대기권에 이산화탄소 비율이 얘들아 1%도 안 돼. 0. 몇 프로 정도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권에 들어있는 탄소는 땅속에 묻혀있는 석회석에 들어있는 혹은 석탄석유에 들어있는 탄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양이 작지. 근데 있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수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탄산이온이라고 해서 우리 탄산음료라고 들어봤잖아 얘들아. 그게 어떻게 만들냐면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섞어. 그럼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하나 저기 옮겨져. 아니 산소가 아니라 그래서 CO3 2-라는 이온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탄산이온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탄산이온이 사이다 어떻게 만들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집어넣고 설탕 섞으면 그게 사이다야.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성분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지만 쉽게 표현하면 사이다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랑 설탕 섞은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음료가 대부분 물론 거기다 이제 과일향 첨가하고 그럼 환타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거지. 기본 원리는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물속에 탄산이온이 있어. 그 다음에 생물권, 이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애들을 보통 유기물이라고 불러. 유기물이 그냥 쉽게 말하면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거든 얘들아. 유기물과 무기물은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유기물은 쉽게 말해서 썩는 거. 그걸 유기물이라고 불러. 야 사람 죽으면 시체 됐어. 땅속에다 묻어.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썩잖아. 곰팡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분해자라는 말 들어봤잖아. 분해하지. 흔히 말하는 썩는 계열이 유기물이야. 야 플라스틱 봐봐. 저 곰팡이에 의해서 썩어 안 썩어? 플라스틱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쇳덩어리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그런 애들은 무기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기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어서 곰팡이 피고 막 이런 거를 유기물이라고 불러. 대부분 유기물이 뭐야?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원소. 대표적으로 단백질이지 뭐. 그걸 유기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요거 C 들어있잖아. 전부 다 탄소 들어있는 거 앞에서 다 배웠잖아. 탄소는 생명체에 들어있고. 물론 그 양이 원탑은
땅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제일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순환한다. 그래서 거기 그림 봐봐.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도 같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를 태워. 그럼 열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그럼 얘가 대기 중으로 탄소가 흡수가 돼. 이산화탄소지만 어쨌든 탄소가 들어있잖아.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겠지. 우리가 석탄석유를 겁나게 태우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대신에 식물이 또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광합성은 뭐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데리고 와서 포도당 만들어서 어떻게 식물의 몸에 저장하잖아. 그지?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다시 땡겨오는 거지. 그지? 그러고서 이 식물이 오랜 시간 지나서 죽어. 그럼 땅속에 묻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지난 게 석탄 되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막 몇 억 년씩 걸리는 거지. 막 100년, 200년 했다고도 한마디로 땅속에다가 내가 뭐 나무떼기 막끔 묻어놨다가 한 100년쯤 지나면 뭐 100년까지 우리가 살지도 못하겠지만 100년쯤 지나면 석탄 돼 있는 애가 아니고 몇 억 년 지나야 그게 석탄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캐내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옛날 고생대 때 그때 번성하던 식물들, 대표적으로 고사리 계열 얘네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그때 떼죽음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게 거기서 이제 2, 3억 년이 흐른 상황이 지금이야. 그래서 땅 파보니까 지금은 석탄으로 변신돼 있다. 석탄이 어떻게 된 거냐? 식물이 변신한 거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자, 그럼 얘들아 130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고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한 거야. 130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 큐 안 풀을 거야.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바로 과제야. 자, 오늘의 과제 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그럼 남은 시간 총 어차피 저 130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보는 게 2, 3분이면 되잖아. 요거 읽고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끝.